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소린의 이종보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그동안에 너무 게으르기도 하고 해서 영상을 촬영을 잘 못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셔서 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많은 그 질문들을 주시고 계신데, 제가 최대한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 채널은 워낙 이렇게 제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 채널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바쁜 일은 제가 책을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초고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열심히 글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창업에 관한, 스타트업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창업대학원을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여러 대학에서 창업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창업해본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대학교들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창업에 관련된 혹은 마케팅에 관련된 이런 강의나 또 멘토링 이런 걸 하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동국대에서 기술창업학과의 겸임교수로 다음 학기부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창업 강의를 진행을 하게 돼서 제가 좀 이제 타이밍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연락이 온 거긴 한데, 창업에 관한 강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또 창업에 관한 책도 집필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제가 또 이제 저는 마케팅에 관련돼서는 많이 했지만, 창업에 관련돼서 어떤 이론이나 이런 실질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도 좀 하고 사례도 많이 찾아야 되고, 또 창업자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채널에도 이 창업자분들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도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예비 창업자 혹은 초기 창업자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인터뷰니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더 이제 같이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대학교 두 군데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회사, 해외 부동산 회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오랫동안 해온 게 이제 눈꽃빙수기죠. 그래서 저희가 카이저 눈꽃빙수기를 저희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요즘에 지금 딱 성수기여서 지금 판매가 공장에서 제품을 못 만들어낼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를 주문하면 거의 일주일 후에나 그 설치가 가능한 정도로 되게 많은 그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더해서 그 같은 공장에서 디스펜서형 제빙기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 얼음이 나오는 그런 제빙기예요. 그래서 그 제빙기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만들 때 여러 번 얼음 퍼서 넣고 이렇게 하는, 물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물과 얼음이 함께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제빙기죠. 그래서 제빙기가 보통은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24시간 켜놔야 되는데, 이거는 얼음을 생성할 때만 켤 수 있어서 전기비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제품이어서 이것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화장품이 있고요. 그리고 비누도 있고, 이 버섯으로 만든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IT 스타트업 관련된 마케팅도 대행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소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저희 분야가 아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피치 못하게 거절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고 싶은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대행이라는 게 저희 회사가 큰 회사면 모르겠는데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 저 혼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저 혼자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2달 전쯤에 전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기였는데, 전국에 있는 70개의 제조 업체들, 제조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서 마케팅에 대한 멘토링을 해드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소상공인 협회에서 그 이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인데, 거기에 선정되신 분들에게 가서 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부분 다 마케팅에 대한 프로블럼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죠. 그래서 부산, 대구, 뭐 저기 파주, 뭐 이제 서울, 인천, 뭐 이런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70개의 제조업체를 한 달 안에 제가 다 만났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하루에 한 5개 정도씩 팀을 만나서, 회사를 만나서 직접 공장에 방문해서 이제 그런 멘토링을 해드렸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공통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마케팅에 대해서 뭐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게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그거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대행사를 써야 되고, 또 지원 사업을 받았으니까 이제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행사를 선정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좀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도 대행사고 지금 2010년부터 지금 거의 한 11년 12년 이렇게 대행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주변에 대행 업체들도 있고, 뭐 이제 큰 회사였다가 사라진 곳도 있고,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잘 해오고 있는 그런 대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혼자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만둔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대행사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런 대행사랑 하면은 괜찮겠구나, 혹은 이런 대행사랑 하면은 좀 별로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인사이트 아닌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대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흔히들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대행사가 모든 걸 다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행사는 말 그대로 일을 대신해주는 곳이 대행사입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직원을 뽑으신다고 보면 돼요. 대신 경력직인데 좀 전문 분야의 경력직을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대행사를 선정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행사한테 맡긴다,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대행사는 대신 일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행사가 효과가 없다, 뭐 대행사 하나만 하다, 뭐 이런, 아니면 사기당했다, 뭐 이런, 실제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면은 약간 대행사의 본질에 대해서 헷갈려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매출까지 책임져주는 대행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대행사의 롤은 일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행을 맡기면, 저희가 그 대행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수익 시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또 이제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대행사는 대행사의 역할에 충실해서 하는 거고요, 수익 시어는 매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 시어는 저희가 매출을 못 내면 저희도 가져가는 게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매출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행사는 매출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에요. 흔히들 오해하시는데, 매출을 책임지는 건 대표님들이 하셔야죠. 회사에서, 클라이언트에서 해야 되는 거고, 마케팅 전략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대신해주는 한 가지 파트에 대해서, 뭐 블로그다, 아니면 페이스북이다, 인스타그램이다 하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는 게 대행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해줘요. 뭐 폰트는 어떻게 해주고, 뭐 스타일 가이드는 어떻게 해서 해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데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충실히 클라이언트가 시킨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물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견만 말씀드릴 뿐이지, 이건 이렇게 저희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는 의뢰 입장이니까. 그래서 대행사를 선정할 때에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이시라면, 마케팅 직원이시라면, 그러면 이런 대행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직접 내부에서 할 거는 이걸 하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이건 오히려 내부 인력보다는 외부에 맡기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이제 대행사를 구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건비 베이스랑 이제 계산을 해봐서 이게 신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행사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의 나오는 퍼포먼스가 매출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하면 대행사한테 매출 자료를 보여주셔야죠. 그죠? 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매출 자료를 보여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저희가 뭐 블로그 대행을 하던 페이스북 대행을 하던 매출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조회수가 좋게 나오던 아니면 CPC가 낮게 나오던 뭐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를 우선은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대행사의 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후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행사 선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먼저 연락 오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많은 곳들이 이제 먼저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연락을 해서 마케팅 좀 해보세요. 되게 많이 연락이 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업주 분들한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쉬우니까 전화하는 거죠. 그죠? 내가 뭐 공격적으로 마케팅 회사니까 마케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더 정확한 거는 내가 찾아서 연락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연락 오는 사람을 무작정 믿고 그 사람 말만 믿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러 서칭을 해보고 알아보고 한 후에 내가 선정한 여러 후보 중에 하나를 미팅을 해보고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대행사의 홈페이지를 봐야 되겠죠.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도 좀 보고 우리가 하는 성향이랑 맞는지 이런 걸 봐야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IT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제품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B2B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점이나 병원이나 의료기기나 뭐 건기식이나 이런 거를 하는 대행사들이 다 따로 있어요. 특히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선정을 하시면 그게 아무래도 가장 대행사를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행사를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대행사가 우리가 대행사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KPI라고 하죠. 그래서 그 KPI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설정을 하거나 의미 없는 KPI를 설정하기보다는 대행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 합의 가능한 KPI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목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대행사 고를 때 이 부분들, 대행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서 우선은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고 우리랑 맞을 것 같은 거 몇 군데 미팅을 해보시고 그리고 고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랑 맞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행사여도 뭐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직원들은 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나랑 이제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직원과
직원을 뽑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한번 미팅을 해보시고 잘 맞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제 업무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잘 못 내준다거나 우리랑 스타일이 다르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대행사를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랑 맞는 대행사를 찾아내면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행사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뭐 오래 하고 있는 곳들은 거의 한 5년째 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한 두세 달 하고 끝나는 곳들도 있고요. 한 번 하고 그냥 이제 잘 안 맞아서 서로 이제 좋게 얘기해서 끝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도 대행사의 입장도 이 그 클라이언트가 잘 되면 좋잖아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되게 잘 된 회사들이 많아요. 요기요도 초창기 때 저희가 대행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큰 회사가 돼서 너무 고맙고요. 요기요, 저는 요기요 많이 시켜 먹어요. 그리고 뭐 지금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도 포도트리에서 시작했었는데 당시 저희가 마케팅을 해드렸었고요. 스피킹 맥스 같은 경우도 스피케어에서 처음에 이제 스피킹 맥스로 처음 나올 때 저희가 마케팅을 해드리는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잘된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뭐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죠, 당연히. 근데 같이 한번 이렇게 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저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행사들도. 그래서 대행사를 선정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이제 KPI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좀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너무 낮은 가격에 높은 KPI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는데 월 한 30만 원 주고 KPI는 팔로워 수 10,000명씩 매달 늘려라 라는 걸 주면은 그거는 그 비용으로 절대 한 달에 10,000명씩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 거 제한하는 것도 되게 많죠. 이제 뭐 상위 노출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아니면 뭐 구독자 수 이렇게 돈 주고 사서 늘리는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기업 계정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인플루언서라면은 뭐 해서 뭐 있어 보이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다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컨텐츠, 내가 전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역할을 수행할, 운영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정말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런 거를 KPI를 맞춰가는, 그래서 롱런할 수 있는 대행사를 찾는 게 맞지, 단기간 안에 뭔가 높은 KPI를 낮은 가격에 해서 결과만 이제 뭐 페이크 계정이든 뭐든 상관없이 결과만 내면 좋다, 이런 식의 것들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좀 대행사 입장에서 대행사 대표가 대행사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대행사분들 들으시면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잘 되자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팁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